영양제는요 그냥 먹지 마세요. 얘는 그냥 췌장을 속이는 거예요. 야, 너 괜찮아, 인슐린 잘 나오잖아, 응 알았어 힘내볼게. 거짓말은 나중에 가면 들통나죠. 일단 식단부터 조절하고 추가합시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이 당뇨 증상이 있어서 약을 받거나 영양제를 드시고 계실 겁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아마릴정, 메트포르민 이런 약들, 그리고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여주, 코큐텐 같은 영양제들 그냥 먹지 마세요. 이거 못 거치면 어차피 다 소용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제와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 업체의 대표입니다. 오늘은 당뇨를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영양제, 의약품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일반 식품으로 공짜로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장담컨대 3일만 지키시면 몸에서 바로 반응 올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방법들을 토대로 3, 4개월 정도 유지하면서 지친 췌장을 정상 범주로 만든 뒤 그때부터 맛있는 음식들 간간히 챙겨 먹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3가지 주제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너무 유튜브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당뇨 음식의 전반적인 이해. 두 번째는 당뇨엔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어야 하는가. 세 번째는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은 식품, 영양제 아니고요. 끝까지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지키시면 분명 원하는 결과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도중에 까먹으시더라도 다시 영상 보시면서 꼭 끝까지 힘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유튜브에 나온 지식들 진짜 믿지 마세요. 수십 개의 당뇨 논문과 책을 근거로 당뇨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전반적인 이해를 바로 잡아 드릴게요. 일단 앞서 설명드렸듯 저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하루에도 근육, 관절, 당뇨, 다이어트 영양제 추천 문의가 한 3, 4번씩은 기본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평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생각보다 영양제를 신격화하시는 분들이랑 의약품을 완전히 의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건강은요 더 챙겨 먹는 게 맞긴 한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잘 먹어야 합니다. 의약품, 영양제가 아니라 건강한 식사를요. 하지만 당뇨만큼은 달라요. 뭘 더 먹느냐가 아니에요. 뭘 덜 먹느냐에 달렸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밥이랑 설탕만 줄이면 됐지 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를 찾아보시죠. 그러면 하는 말들이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GI라는 게 쉽게 말해 음식 먹으면 2시간 동안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GI가 55면 괜찮고 70 이상이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GI 지수를 당뇨병 환자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빵의 GI는 100이고 현미밥은 50인데 정상인이 먹으면 당연히 현미밥이 좋겠죠. 근데 당뇨 환자가 먹으면 혈당 수치가 빵은 한 300, 현미밥은 250에서 260, 정상 수치가 140 미만인데 이걸 상회한다는 거죠. 똑같이 좋지 않아요.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GI가 낮더라도 당질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을 먹으면 GI 수치로 짐작할 수 있는 것보다 혈당치가 훨씬 올라갑니다. 당질이 뭐예요?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거예요. 쉽게 말해 설탕이죠. GI 지수를 확인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먹는 그 달달한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GI가 60 정도예요. 이것만 놓고 보면은 괜찮은 식품이죠. 푸딩은 52 정도입니다. 근데 GI의 최대 피해자는 감자예요. 고구마의 수치는 55고 감자는 90이라서 감자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감자는요, 고구마보다 당질이 적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는다면 고구마가 감자보다 더 빨리 혈당을 올려요. 그래서 나온 게 GL 지수죠. 어쨌든 과일도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아서 먹어도 됩니다. 수박도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한 번 먹을 때 한 통씩 먹는 게 아니라 몇 조각밖에 안 먹잖아요. 이 정도 먹어서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뇨인 분들은 음식 고를 때 당류만 체크할 게 아니에요. 탄수화물도 조심해야 합니다. 당질이 높으면 GL 지수가 올라가고요, 체내 혈당이 급상승해가지고 췌장에서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은 막 과잉 분비해요. 그러면 포도당은 빠르게 조직으로 이동돼서 혈당이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식욕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또 간식 찾게 되고 탄수화물 먹고 악순환이죠. 그래서 도대체 뭘 먹어야 하냐고요? 안 되는 것부터 알아보죠. 첫 번째는 의약품이랑 영양제입니다. 무조건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점점 줄여가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당뇨의 치료의 끝은 결국에는 식단이에요. 당질을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당뇨병은요, 인슐린의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질환이에요.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거나 인슐린이 충분히 있어도 포도당을 세포로 제대로 운반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인슐린 문제로 병원에서 아마릴정 같은 혈판요 소제를 처방받고 혈당 수치를 개선하시죠. 근데 당뇨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췌장을 혹사시켜서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는 거라서 췌장이 이미 굉장히 필요한 상태예요. 여기에 일 더하라고 채찍질 하는 셈이죠. 단기간은 당연히 효과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나 의약품 복용하시면 혈당이 떨어지니까 평소대로 밥을 막 먹게 되고 당질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고 계속 투여량을 늘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본인 췌장을 더 혹사시켜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망가지는 거죠. 악순환이 반복되고. 영양제는요 그냥 먹지 마세요. 얘는 그냥 췌장을 속이는 거예요. 야, 너 괜찮아, 인슐린 잘 나오잖아, 응 알았어 힘내볼게. 거짓말은 나중에 가면 들통나죠. 일단 식단부터 조절하고 추가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떡, 빵, 면류, 분식류, 정제된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됩니다.
흰 쌀도 안 됩니다. 최고로 중요해요. 정 드시고 싶으시다면 현미밥이랑 통밀, 잡곡 같은 걸로 반 공기만 4-5숟가락 정도 아침 또는 점심에만 먹으시고요. 냉장실에 최소 6시간 넣어두었다가 꺼내서 드세요. 세 번째, 뿌리 채소랑 연근, 도라지 같은 것들. 네 번째, 고당 과일류, 바나나, 단감 같은 것들. 마지막으로 단 음료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탄수화물 절대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탄수화물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이유는 이 호화전분 때문이에요. 불과 열 때문에 녹말이 변형되면서 풀처럼 끈끈하게 변하는 거죠. 이런 찐득한 상태의 탄수화물이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그래서 찐고구마가 생고구마보다 수치가 더 높은 거예요. 이걸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밥이랑 찐감자 같은 것들은 냉장실에 하루 정도 넣어두었다가 꺼내주세요.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증가해서 혈당을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먹어도 되는 식품입니다. 고단백 식품들, 어패류, 육류, 예를 들어 살코기, 생선, 닭고기, 달걀 같은 것들. 치즈도 먹어도 됩니다. 슬라이스로 한 4조각 정도. 단백질과 지방이 주 성분인 것들은 양껏 먹어도 돼요. 그 다음 식이섬유 풍부한 채소, 엽채류, 오이, 파프리카, 양파 이런 거. 콩으로 만든 거. 콩, 낫또, 두부, 된장은 조금만, 견과류, 아몬드, 땅콩, 호두 이런 것들요. 음료는 성분을 조정하지 않은 두유, 보리차, 엽차 같은 것들. 우유는 피해주시고 과일즙은 절대 안 됩니다. 당질이 적은 버섯, 채소, 해조류 괜찮고요. 과일은 한 손에 들어올 정도로 최소한만. 설탕 같은 조미료가 너무 생각나신다면 알룰로스 올리고당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세요. 저혈당 오지 않게. 그리고 콩은 괜찮은데 콩가루는 안 됩니다. 건조시킨 콩을 빻은 거잖아요. 이때 수분이 날아가고 당질은 높아지거든요. 건조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무조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리 방법. 음식을 잘게 다지거나 삶거나 오래 끓이는 방법들은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혈당이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재료를 크게 썰어 가지고 오래 씹어주는 게 좋습니다. 껍질째로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은 껍질째로 조리하는 것이 좋고요. 이게 소화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마지막 주제 세 번째,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들. 첫 번째는 양파 껍질이랑 보리차입니다. 보리차에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거든요. 이게 당뇨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황산화 물질이 풍부한데 껍질에 한 40에서 50배 많다고 합니다. 물은 어차피 많이 먹어야 하는데 질리니까 양파 껍질 넣어가지고 보리차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바나나 잎차. 동남아에서 오랜 기간 동안 당뇨 개선 목적으로 사용해온 약재인데 이게 당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코로솔산 성분이 들어있어요. 혈액 내 당을 세포로 흡수시켜주는 효능이 있거든요. 국내 식약처에서도 하루 코로솔산 0.45에서 1.3ml 정도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잎 1g에 1ml 정도의 코로솔산이 들어있는데 뜨거운 물에는 성분이 잘 안 녹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5잔 정도는 마셔줘야 합니다. 최소 한 10일에서 2달 정도는요. 식욕 억제 목적을 두기 때문에 영양제보다는 차로 마시는 게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차로 마시세요. 번외로 컬리플라워 라이스랑 단호박빵. 위 식단에서 밥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면 컬리플라워 라이스를 구매하셔서 볶아 드세요. 이게 서양 양배추거든요. 근데 볶으면 밥알처럼 식감이 비슷합니다. 식이섬유라서 탄수화물도 없어요. 그리고 진짜 빵이 너무 먹고 싶다면 데친 미니 단호박 1개, 계란 2개, 아몬드 몇 개 섞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한 6분에서 8분 정도 돌리시면 빵이 만들어집니다. 단호박이 고구마보다 GI 지수가 높은데 탄수화물이랑 당 함량은 낮거든요. 그나마 이걸로 대체하세요. 너무 먹고 싶을 때만요. 마지막으로 영양제 추천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저희도 관련 식품이 있긴 합니다만 솔직히 앞서 알려드린 식품이 끝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 방법으로 당뇨를 극복하셨거든요. 당질 제한식이죠. 굳이 추가하시겠다면 이런 단백질 보충제 있죠. 이런 거. 단백질은 추가해주세요. 이건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당뇨가 걸리면 몸에서 근육을 내보내 버리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빠르게 빠지는데 한 7-80% 정도가 근육량이 빠져나가요. 특히 허벅지 근육, 인체의 가장 큰 근육 덩어리인 허벅지 근육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당뇨 극복이 달려 있어요. 허벅지가 인체의 찌꺼기를 태우는 증기기관차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잉여 칼로리를 허벅지 근육이 태워줘야 당뇨가 극복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니까 단백질은 잘 먹어주세요. 허벅지 근육 유지하려면 운동도 필수고요. 최소 한 30분은 꼭 걸으세요. 꼭! 제가 알려드린 당질 제한식의 주의사항은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시면 저혈당 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약품과 식단의 균형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단백 식이 조절이라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시면 맞지 않는 방법이고요. 유지가 어려워서 그렇지 많은 분들이 당질 제한식으로 당뇨를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영상 끄자마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 제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건강식품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